메가더 총사령관의 인천 상륙작전과 서울 수보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까지 이승만 대통령은 미군이나 유엔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렇게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왜 후퇴만 하고 왜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공격을 하지 않는가, 이런 데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모든 대한민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북한군의 점령하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 오래 지속되는 거 원하지 않았겠죠. 특히 점령지 국민의 고통과 피해, 이것도 생각하면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래서 미군 지휘관을 만날 때마다 빨리 좀 공세로 전환해라, 공격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군 측에서는 메가더 사령관이나 워커 장군, 그리고 또 무초 주한미 대사가 유엔군이 나름의 구상을 가지고 후퇴하고 또 수세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이유가 있다. 북한군 보급선을 최대한 늘려서 후방 보급로를 타격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곧 반격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그러면서 또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려면은 그만한 준비가 갖춰져야 된다. 모든 병력이나 무기가 충분할 때 공격으로 전환한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서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불만이 있지만은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유엔군에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우리 정부에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반격할 조짐이 있었죠. 먼저 워커 장군이 한국 경찰을 무장시킵니다. 이것은 미군이 전진에 나갈 때, 공격에 나갈 때 좌우에서 북한군 오열이라든지 첩자, 무장 게릴라 이런 거 진압해 달라는 그런 요구죠. 그래서 이제 공격으로 전환할 때가 다가왔다,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우리 한국 치안경찰이 45,000명, 그리고 전투경찰이 40,000명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8월 말이 되면은 부산에 미군 제1해병여단이 도착하고 또 군사장비 그리고 보급품이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이것이 결국은 전투를 하기 위한 준비죠. 이승만 대통령은 8월 17일 날 대구에서 부산으로 임시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 측에서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좀 불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이 반격할 그런 조짐이 느껴지다 보니까 최용근을 8월에 9월에 서울 방위사령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동안에 최용근은 전투에 투입되지 않았죠.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을 전개합니다. 메가더 사령관이 사실 약간은 고립된 가운데 전개한 것입니다. 원래 미 국방성이라든지 유엔군 사령부 내에서도 참모들이 대체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메가더 사령관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해도 충분하게 상륙작전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시도했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메가더 사령관이 상당히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어떤 그런 작전이 됐습니다. 미 해군 7함대 226척이 동원되고 영국 해군 12척,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도 각군 함정들이 참여를 하고 또 우리 해군 함정도 12척이 참여를 했습니다. 미 식군단, 알몬드의 미 식군단 병력 7만 명, 그리고 국군 17연대, 제1해병연대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이 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많은 활약을 합니다. 먼저 영흥도와 덕적도를 점령하고 거기에서 첩보대원을 또 인천항 월미도로 보내가지고 북한군 방어 현황 이런 거 파악해서 미군에 전달을 해줍니다. 그리고 미군 함재기가 출격해가지고 북한군 전차를 보이는 대로 파괴를 하죠. 이거 다 상륙을 위한 전단계 조치입니다. 알몬드의 10군단이 주력 부대입니다. 이 10군단이 상륙을 해가지고 인천을
아주 간단하게 점령하고 바로 그 북한군의 생명선이자 보급선인 경부축선을 차단을 합니다. 결국은 북한군 낙동강 연안에 있는 북한군을 보급로 생명줄이죠. 그걸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군의 어떤 출격 기지가 되고 있던 김포 비행장 그리고 수원 비행장을 점령합니다. 가장 먼저 그 보급로를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북한군의 그 공중 수송이 가능한 그런 공항을 점령하는 거, 그게 1차적인 목표죠. 9월 17일 날 김포 비행장을 수복을 합니다. 그리고 9월 22일 날 메가더 총사령관은 도쿄로 돌아갑니다.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까 이제는 알몬드 군단장하고 워커 군단장에게 맡기는 거죠. 이때 우리 정부에서는 서울시장과 인천시장이 선발대로 9월 22일 날 김포에 도착합니다. 김포 비행장을 이제 수복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9월 23일 날 미 7사단 그리고 국군 17연대가 잠실에서 한강을 건너서 남산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한미 해병대는 서쪽에서 연희동을 거쳐가지고 서울로 진입합니다. 이렇게 두 개 노선으로 공격을 한 거죠. 그리고 9월 28일 날 서울을 완전 수복합니다. 서울에서는 의외로 북한군의 저항이 거셌습니다. 사실 메가더 장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한 일주일 정도 늦어졌으니까 그만큼 저항이 거센 걸 우리가 예측을 못했죠. 북한군은 서울 외곽과 시내에서 저격병을 배치해 놓고 계속 사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격병 제거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리고 또 최용건의 서울 방위사령관 최용건이 북한군 2개 사단을 지휘하면서 상당히 저항을 많이 했고 시가전을 벌인 거죠. 그리고 이승엽 당시 서울시 인민위원장, 임시 인민위원장인데 이 사람이 또 시민들을 강제로 동원해 가지고 이런 마대 자루라든지 이렇게 모래를 채워 가지고 도시 곳곳에 이렇게 진지를 구축해서 미군과 격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늦어진 거죠. 우리가 28일 날 서울을 수복했는데 29일에도 북한군 유격대가 기습할 정도로 북한군의 저항이 심심찮게 계속돼 가지고 서울을 완전 점령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걸렸다. 이 북한군들이 돌아가면서 서울을 완전히 파괴하고 재산을 약탈해 갔습니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서울 파괴가 미군의 집중적인 폭격을 받은 도쿄나 요코하마보다 더 심했다. 이게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북한군과 공산주의자들이 후퇴하면서 자기네들이 일 보던 장소를 전부 파괴하고 간 거죠. 공공건물을 주로 방화를 했습니다. 거의 일부러 폭탄을 설치해서 파괴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학자 김성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책을 내가지고 북한군 점령하에 서울에 있었는데 그때의 모습을 일기 형식으로 글을 썼습니다. 회고록이죠. 회고록이라기보다는 정언록인데 이때 10월 2일 날 자기가 본 서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해놨습니다. 폐허로 변한 종로내 거리, 빌딩의 지하실 속에서는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하게 타오른 연기, 매캐한 냄새 이런 게 풍기고 중앙층의 시커먼 몰골에 찌그러진 모습, 육조거리는 타다 남은 벽돌과 기와장의 잿더미로 변했다. 광화문 내거리의 비각, 종각일 것 같습니다. 허물어지고 남대문은 구멍이 뻥뻥 뚫렸다. 세브란스도 타버리고 서울 정거장은 얼씬연스럽다. 서울역 앞에서 울면서 발길을 돌렸다. 그만큼 슬픈 거죠. 그런 너무나 익숙한 서울의 거리가 이렇게 처참하게 찢기고 파괴된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파괴된 것처럼 슬픈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기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령지 업무 인수를 하는데 9월 29일 날 중앙청에서 이 대통령과 메가더 총사령관이 수도 반환식을 진행했습니다. 군인들은 군무만 하고 민정 업무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주는 거죠.
서울 시민들은 그 북한군 점령하에 식량을 전부 뺏겼습니다. 집에 있는 식량을 다 내놨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강제노역에 동원됐죠. 그런데 북한군은 이 나쁘게 했습니다. 나쁜 짓을 했습니다. 남한 점령지에서 징발한 식량을 원래는 배급을 줘야 되는데 이 민군을 비롯한 당기관 그리고 정권기관의 공무원에게는 배급을 줬는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식량을 뺏고는 배급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서울 시민들이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북한군이 그 패전에서 후퇴할 때 많은 공산주의 활동을 한 사람들, 특히 북한군에게 협조한 사람들, 여기 있으면은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가지고 좌익 민간인들이 북한군을 따라서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모습을 보면은, 좌익 민간인들이 수없이 많았던, 상당히 많았던 거죠. 북한산 모퉁이로 빠져나가고 있다. 아무렇게나 입은 그들의 차림처럼 극도로 초조해 보이는 그들의 면모. 반면에 마을 사람들은 얼굴에 한결 생기가 돌아 보인다. 압제당한 사람들은 생기가 돌죠. 이제 수복돼서 유엔군이 오고 국군이 오니까. 그러나 처벌받기 두려운 사람들은 초조하게 북한을 따라 자기 고향을 떠난 거죠. 이때부터 피난민 구호가 시작되고 질서가 회복됩니다. 이 인천 상륙작전으로 거둔 효과는 무수하게 많은 포로입니다. 약 10만 명의 북한군을 포로로 잡습니다. 거의 북한군의 초전에 공격했던 숫자만큼이나 되는 북한군을 여기서 포로로 잡습니다. 테러가 막히니까 북한군이 웬만큼 아주 골수 공산당원이 아닌 이상은 거의 다 잡히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을 경기도나 서울 일원에 포로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유치를 했습니다. 유엔군이 거의 포로를 유치를 했는데, 이때 관리는 국군 해병대가 포로 수용소를 관리를 했습니다. 이때 유엔군은 혹시라도 감정에 의해서 포로 학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네바 협정에 어긋나는 학대나 사살, 구타 이런 걸 금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거의 북한군은 제대로 된 어떤 인권적인 차원에서 보장을 받고 의복이라든지 음식, 잠자리 이걸 제공받으면서 건강을 상당히 회복하게 되죠. 이 국군이 혹시라도 이렇게 학대 행위를 할까봐 이렇게 경계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거의 포로 학대가 없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인천 상륙작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